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문재인 정권 내부의 혼란이 점입 가경 양상입니다. 급기야 다주택 처분을 놓고 청와대 비서관 충돌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노영민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관 5명이 집단 사표를 내게 됐다는 설이 유력하게 돌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이 전하는 내용이니만큼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충돌의 두 당사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란 것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이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 논란에 휩싸이자 할 수 없이 강남 아파트마저 팔려고 내놓았는데, 문제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여전히 강남 2채를 소유한 채 꿈쩍하지 않고 있고, 이런 사실들까지 겹쳐 정권 지지도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부각되자 비서실장으로서 다주택 처분을 독촉을 했고, 결국 김조원 수석이 떠밀리듯이 집을 내놨는데, 그것이 시세보다 2억을 더 올려 내놓은 사실이 알려져 오히려 청와대의 큰 후폭풍으로 돌아오자 부동산 문제로 몰릴 때까지 몰린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 5명이 일괄 사표를 내게 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청와대 비서관 일괄 사표 제출의 배경입니다. 청와대는 김조원 수석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내놓은 것뿐이며 가격 2억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 마치 부동산 중개업소가 알아서 매매 가격을 올린 양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발언을 해 국민의 분노에 부처질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진이 일괄 사표를 전격 제출하는 과정에 구원이 있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간에 갈등이 빚어졌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3선 국회의원일 때 시집 강매 의혹이 일어 여론의 거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당시 당에 노영민 중징계를 요청한 인물이 바로 당시 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이었던 김조원 현 민정수석이고, 이로 인해 결국 노영민 실장이 4선 배지를 달지 못한 악연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실장이 수도권 다주택 참모들에게 한 주택만 남기고 다 팔라고 권고했을 때 김조원 수석이 주변에 나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토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다른 참모들이 주택을 매각할 때도 김조원 수석은 꿈쩍을 안 했습니다. 김조원의 이런 행태는 문재인과 부부동반 모임을 가질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그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노영민 실장으로선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김조원 수석의 이런 행태가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정책을 졸속으로 쏟아내며 난리를 치더니 결국 그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 내부가 자중질환을 일으키며 자기 발등을 찍는 양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조원 수석의 이런 버티기도 문 정권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에서 역효과를 불러오고, 여기에 청와대 참모들이 강남 다주택자인 것이 알려져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고, 이것이 문 정권의 지지도 하락에 기름을 붓는 양상으로 번지자 다른 선택의 카드가 없던 노영민 실장이 결국 자신을 포함해 수석 비서관 5명 등 6명이 다 함께 사표를 내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김조원 수석 등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청와대 내부 비서진 간의 파워게임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집단 사의 표명이란 청와대 발표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노영민 실장은 유임되고 나머지 참모들은 순차적으로 사표가 수리될 거란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노영민 실장이 김조원 수석 등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다주택 참모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집단 사표라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9일 나온 청와대발 언론 보도 역시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어 청와대 내부 노영민과 김조원 간의 파워게임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노영민은 자신이 갖고 있던 집 2채를 최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다주택 처분 문제를 갖고 게임을 할 경우 노영민으로서는 청와대에 잔류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수석 비서관 집단 사의 표명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여론이 다소 가라앉길 기대했을 수 있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국민의 더 큰 분노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직보다 내 집이 더 소중하니까 사의 표명을 한 것이란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사표를 내도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것인지 안 팔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사표만 내면 끝인가라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다주택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고 사표를 내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사의 표명이 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임기 말로 향해 가는 대통령 문재인은 부동산 문제 해결 관련해 스스로 뱉었던 호언장담에 덫혀 걸려 비서진들을 내치기도 사표를 반려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진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본인도 심각한 부동산 문제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퇴임 후 거처하기 위해 매입한 사저 부지의 절반이 농지로 드러나 매입 자격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농지 부지 매입을 위해 관에 제출한 서류들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와 또 향후 농업 경영 계획서도 그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이 언제 영농 경영에 11년이나 종사를 했고 또 퇴임 후 농업 경영에 종사한다는 계획을 과연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사저 부지 매입 관련해 발표한 해명엔 경호 목적 외엔 퇴임 후 농업 경영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청와대는 농지를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형지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혀 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는 예외, 나는 빼고 또 내 경우는 문제가 아니야라는 식의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결국 오늘의 문재인 정권이 빠져있는 부동산 덫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결국 대통령부터 참모들까지 내로남불과 무능으로 부동산 문제에 졸속으로 대책을 남발하다가 빠져나오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고 이로 인해 정권의 숙명을 더욱 재촉하게 될 전망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